문재원이 이제 책임지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인사혁신처하고 법무부하고 같이 자원화된 시설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오히려 좋다 이런 문제를 전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필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고용노동의 직원들의 건강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있는 지원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인치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법치는 법무부를 비롯해서 법제도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법제도에 의해서 민주공화국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격하게 분리해 놓은 것은 인치와 법치가 될까요?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중앙부에서 거인들 예정입니다. 국회 상처, 국회의사당, 국회의상 정치처는 국회법 조사처, 수석 전문위원, 실국장 직원들께서는 오전 9시 40분 방송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저게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3년 국회의원 기념식이 금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중앙부에서 거인들 예정이오니 국회 상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치처 및 국회법 조사처, 수석 전문위원 및 실국장 직원들께서는 오전 9시 45분까지 행사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소통담당관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방송 나오는 계속 하겠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민주공화국은 법치와 인치의 구분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의 행사를 위한 보좌의 기능은 대통령실이 맡고 그것의 제도는 인사혁신처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법제도, 법치의 근간은 역시 부처들과 그중에서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치가 진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공화국의 기본은 법치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법치를 담당을 하는 것이고 법제도를 기초로 민주공화국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나로 융합해서 왕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저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첫 번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헌적 요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의 위헌적 요소와 위법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와 더불어서 법제도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업무까지도 담당을 어느 정도는 법제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없이 법무부가 법에 근거된 규정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공직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무법천지 법무부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 법무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법무부가 법 위에 군림하고 무법으로 이렇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 무법천지 법무공화국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하십시오. 정부조직법을 왜 개정하지 않고 꼼수를 쓰고 법을 위반합니까? 그래서 아까 장제원 의원이 밝히신 의견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법안을 내십시오. 법을 고치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왜 법에 의하지 않은 무법 통치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과 인사수석실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인사를 추천하고
동시에 검증하는 기능이 분리됨으로써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공직의 자격을 검증하는 기준과 그것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국민적인 어느 정도의 능력을 추천하는 기능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 대통령실에서조차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무부라고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즉 수사권을 가진 쪽에서 개인정보의 이 무단 수집이나 혹은 무한 수집과 축적과 이용 이 가능한 이 인사 검증 기능을 수사권을 가진 곳 혹은 지휘권을 가진 곳에서 무한 축적한다는 이 시스템은 오히려 안기부의 불화를 예고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는 공직사회의 공포 이 정치로 인식되게 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협적인 저는 그런 이제 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법사위가 열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문제제기하고 법무부가 법을 지키면서 업무를 하라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좀 요구하고 따져 묻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하자면요. 검찰한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 정상화법이나 검찰 개혁을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검찰한테 지나치게 권한이 많이 집중돼서 권한을 남용하고 부패하고 정치검찰, 부패검찰들이 계속 하늘 치게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권한을 쪼개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면 검찰에게 권한이 다시 훨씬 집중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검찰에서 근무하는 사람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검사들입니다. 검사 출신 장관, 검사 출신 차관, 신국장들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현직 검사들이 가 있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안 됩니다. 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국정원이 지금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검찰이 이것을 근거로 국내 공직사회의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나치게 비대화될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검찰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매우 지나치게 비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헌법의 그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권한을 오히려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영장을 바꾸세요. 아까 정정원 SNS 이미 인수위에서 아니죠. 대선 때도 사실 이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얘기했고요. 그때도 저희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강행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당시도 비판했지만 실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죠. 대선 때도 문제제기했습니다. 아니 대선 때 인수위 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법치주의 공화국에서 그게 그냥 되는 건 시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왕도 아니잖아요. 그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따라서 하셔야지 이거를 인수위 때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냥 이 법도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놀랍습니다. 네, 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직 저희가 전체 법사위원회로 얘기 나온 건 아니고 국회법 98조의 2가 있습니다. 국회법 98조의 2 몇몇 팀장님이 정리를 좀 나눠줬는데요. 98조의 2에 보면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통일령, 구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 령에 대한 또는 구령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에게 요구한 및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에 그 입장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입장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야 됩니다. 하지 않겠다, 하겠다, 좀 바꿔서 하겠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아직 전체적으로 법사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오늘 기자회견을 참석한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 절차를 활용해보자 라는 정도까지 이야기는 나옵니다. 국회법 98조의 2고요. 이 조항은 다 아시겠지만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조항을 만들려다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어려움을 겪었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 기자님들에게 조문 복사한 걸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법을 지키지 않고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명으로 대통령령으로 이 소위 국정 운영을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우려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여당 내에서도 법치주의가 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국회나 이렇게 입법기구죠. 입법기관이나 또 소위 얘기하는 법적 절차 제도 내에서 검토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지금 입법이 된 것이거든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도 이런 식의 이 소위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의 왕제에 가깝게 무법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한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역사가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 조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한번 무산됐다가 이후에 다시 이 조항이 국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쓰인 적은 없는데 아까 김영규 의원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조항이 많고 내리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항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도 법 개정이 아니고 영 대통령이자 구령을 개정해서 국정운영이 협치가 안 되고 있는데 하겠다라고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헌법을 따라야 되고요. 또 법률을 따라야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령 제정 권한이 있는데 거기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라고 법률을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명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헌법을 위배해서 정치를 하거나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아까 저희 국내 정보 수집 지원 국정원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장재원이 국정원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정원에서도 그러니까 네. 공개하자라는 거죠. 법을 내라. 법을 제출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국정원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네, 맞고요. 지금 법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국정원이 최종 책임자로서의 정보 조정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가에. 그런데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렇게 가져가면 인사와 관련된 정보의 조정 역할을 법무부 그리고 검찰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재원 의원이 다양한 곳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국정원이 했던 것을 검찰이 그대로 가져가서 검찰이 국정원과 경찰 등등을 장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정보조정 권한 가지고 국정원이 정부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기관을 장악했거든요. 심지어 검찰마저도 그 아래에 들어가서 정보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법무부, 검찰이 다 하겠다는 거죠. 정부와 관련돼서 법무부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라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발상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발상입니다. 여러분 국정원법 보시면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국내 정보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인사 관련 정보라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장재현 의원 말대로 하려면 국정원법을 또 개정해야 됩니다. 과거에 국정원 조난자료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국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서 매번 보고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과거에 잘못됐다고 인정됐던 걸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